오늘 마지막 발제자는 주제부터 좀 흥미롭습니다. 새로 프로야구에 들어왔죠. SSG 랜더스. 과연 프로야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발표해 주실 4D 리플레이 김경민 책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D 리플레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프로야구 산업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 프로야구단을 잘 운영하면서 인천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SK 와이번스가 기업을 신세계 그룹에 매각을 하고, 이 신세계 그룹은 이제 세상에 없던 야구를 하겠다는 아주 당찬 의지를 좀 표명하면서 새롭게 우리 KBO 리그에 이제 랜딩을 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재미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SSG 랜더스는 과연 그들이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이 프로야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짧게 좀 드리자면, 저는 일단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는 OK금융그룹 스포츠다, 배구단이죠. OK금융그룹 배구단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는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4D 리플레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롯데 자이언츠는 실외 프로스포츠 종목이고,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OK금융그룹 프로배구단은 실내 종목이죠. 그리고 한국 프로스포츠협회는 협회, 연맹 단위의 조직이고, 지금 4D 리플레이는 이런 프로스포츠 산업이 미래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될 IT라는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마일스톤이 뭐 야구, 배구 골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그리고 지금은 공연에서 교육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을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입체적인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SSG 랜더스는 이 프로야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워딩은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것입니다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고객의 시간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야구 팬들께서 감정적으로 동화되어서 우리의 기업명, 브랜드를 항상 언급해 주시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일이다. 그리고 신세계는 리테일 전문 기업이죠. 리테일 전문 기업의 다양한 산업군과 이 프로야구 비즈니스의 연계를 통해서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의사를 표력했었습니다. 이는 이 고객의 페르소나적인 측면에서 리테일 쪽의 고객들과 프로야구의 고객들은 결과적으로는 일치한다라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를 이제 정용진 부회장은 이 신세계 그룹에 가지고 있는 이 본업과 이 프로야구가 지니고 있는 이 가치를 제대로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KBO 리그의 이 구단들의 주요 그룹사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세계 그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테일 전문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리테일 전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SG 랜더스가 속해 있는 신세계의 계열사들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너무 자주 만나보는 아주 친숙한 브랜드들이죠. 우리 이를 B2C 중심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머지 그 키움 히어로즈는 제가 제외를 하고 나머지 8개 구단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B2B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입니다. 뭐 두산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 기아, 뭐 삼성,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부 상대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산 일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B2G 기업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신세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단들 중에서 그래도 B2C에 좀 가까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구단은 NC 다이노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있습니다. SSG는 이 롯데 자이언츠를
이제 굉장히 라이벌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뭐 업계에서는 라이벌입니다만 프로야구에서도 이 라이벌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겠다는 이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NC 다이노스는 B2C 기업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 상품과 서비스가 게임에 좀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신세계나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과는 조금 그 맥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오로지 B2C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B2B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롯데 케미칼, 아니면 롯데 제과, 롯데 칠성,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바로 기업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다른 어떤 신세계나 롯데 매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물건이, 상품과 서비스가 전달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KBO 리그 구단들의 주요 그룹사 구성을 보면은 역시 B2C 기업은 아까 정용진 부회장이 얘기를 했죠. 고객의 페르소나가 리테일과 뭐가 프로야구가 일치한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B2C 영역에서의 이 커스터머는 결과적으로 야구장에 가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뭐 신세계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더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객의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프로야구 콘텐츠에 대한 각 국가별의 인식의 차이를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야구장과 야구장 오는 사람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죠.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야구장에 가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혹은 주말에 좋은 볕 아래서 하루 여가를 즐기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산업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그 프라이드, 야구 홈이라는 게 경기장 가면 느껴집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소프트뱅크 홈 경기였는데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야구를 보시냐면 기록지에 야구 기록을 하면서 야구를 보고 계세요. 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응원단도 구단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팬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이벤트입니다. 야, 오늘 이제 친구들끼리 야,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아니면 공원에 산책이나 나가볼까? 야, 맥주 마시러 야구장 갈래? 뭐 이렇게 야구장 가는, 물론 야구에 대해서 애정이 출중한 팬분들도 여러 계시지만 대부분의 팬분들은 이렇게 이벤트의 어떤 개념으로 주어진 리그, 가끔 찾는 연거리로 좀 찾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 필리 코틀러라는 분이 사실은 과거에 스포츠 팬을 잡아라라는 책을 한번 냈었는데 그 책이 다시 한번 출간이 됐습니다. 이름을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스포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만, 이 내용들이 국내에 100% 핏하냐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 특히 이 지금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스포츠 산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혹시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그런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의 비즈니스 구성은 일단 이렇습니다. 보면 이 커스터머들이 제일 처음에 야구장을 입장하기 위해서 뭐를 사야 됩니까? 입장권을 사야 되죠. 입장권을 사면은 자연스럽게 경기장에 앉아서 먹을거리도 사고 집에 갈 때 혹은 경기 중에 응원하려고 응원용품이나 모자, 유니폼도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겠죠. 특정 장소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 누가 관심을 가지냐면 바로 광고주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B2B 커스터머들이 드디어 프로야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경기 보실 때 펜스나 포스트 뒤쪽 백네트에 수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의미 없는 광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청률 혹은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인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방송 중계권도 이제 판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의 주요 비즈니스는 B2C에서 출발해서 B2B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이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이 프로야구단의 프런트라는 조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프로야구 비즈니스, 프로야구뿐만이 아닙니다. 프로스포츠의 전반적인 비즈니스는 이게 입장권, 식음료, 상품, 방송 중계권, 광고,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개별 전부 다 너무나도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전문적인 영역을 불과 4명, 5명의 이 정도 숫자의 마케터들이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죠. 한 예로 일본의 소프트뱅크 호크스 같은 경우는 광고 판매만 2016년도 기준으로 직원 수가 26명이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너무너무 환경이 다른 상황인데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구단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멋진 그림 만들어 보겠지만 하지만 내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에게 맡기자라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단들은 이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나갈 것인가 혹은 그냥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프로 구단들은 대부분 어디의 계열사입니까? 대기업의 계열사들이죠. 대기업의 계열사들인데 이 대기업은 항상 직원들을 뽑을 때 지금은 물론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채라는 게 이제 삼성 말고는 주요 기업들은 다 없어진 이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야구단이나 축구단이나 프로 스포츠에 근속하고 계시는 대기업 구단들의 직원들은 대부분 그룹 공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룹 공채라는 망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뽑히냐면 각각의 그룹의 특성에 맞는 정형화된 인력들이 남아서 뽑히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모두 다 소화하기에 핏한 인재라고 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좀 파편화돼서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 SSG 랜더스는 오히려 반대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방향을 저는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유인즉슨 이 바로 신세계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신세계 페이먼트까지 정말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들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로 야구의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성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업과 프로야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연결시키고 싶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구단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신세계가 열심히 해가지고 야구라는 비즈니스 하나를 잘 해낼 거야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신세계 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세계 그룹이 새롭게 확보한 역동적인 고객 접점으로서 프로야구단을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이게 SSG가 앞으로 랜더스가 열어나갈 이 미래가 아마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브랜드, 구단의 브랜드에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사실 아끼고 보듬어야 될 고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저는 끊임없는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옴니 채널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이 고객들이 그들이 원하는 경험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건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물건, 리테일 우리가 찾아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오프라인에 나가서 직접 카드를 끌거나 결제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뭘로 구매하십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십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의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이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가치, 그 브랜드, 경험 쪽에 온라인은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그 경계가 없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이는 행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한 다음에 이를 계속 활용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마 그 SSG 랜더스가 그 팀 창단식이죠. 창단식 할 때 정용진 부회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신년사에서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에 대해서 광적일 정도로 집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특성을 과거처럼 지리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는 고객 중심으로 출발해야 된다. 아마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랜더스 구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림 본다면 아마 신세계 그룹의 뉴커머스라는 것, 그들의 생태계는 아마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랜더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경계가 없는 어떤 그런 고객 가치를 전달을 하고 이게 계열사 A, 계열사 B, 계열사 C 이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신세계라는 차가 멋진 스포츠카가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가열차게 달릴 때 바로 뭐 중추적인 부속의 하나로서 역할로 하나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랜더스를 저는 SK로부터 매입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세팅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뉴커머스 그림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21세기가 아니라 더 훗날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가 영속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 제대로 갖춰지게 된다면 과연 나머지 국외 구단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롯데가 당장 그것을 보고 여기 뒤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KBO 리그의 어떤 재생적인 모델이 조금씩 갖춰지게 된다면 나머지 8개 구단들도 열심히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SG 랜더스는 프로야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